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엑셀 함수,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 함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네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엑셀 함수를 이해를 하실 텐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 형식입니다. 이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 통화, 기타 소수점 자릿수, 이러한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 형식들을 다루는 그런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함수를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되는 각종 연산자, 연산 기호들, 그 다음에 연산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함수를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본 수식 작성 방법. 자, 이것은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식을 사용하기 위해 엑셀에서 어떤 방법을 쓰고 함수를 호출을 하고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를 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이외에도 필요한 내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함수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합계 구하기입니다. 합계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하는데요. 이거 이외에 특정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이 sumif라고 하는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m 함수는, sum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수가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인수를 사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sum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 편리한 방법으로 합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sum 함수는 이렇게 인수가 하나만 있어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최대 255개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거나 숫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umif 함수는 위에 sum 함수와는 약간 다른데요.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range, 이 범위는 구할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합계를 구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킬 범위를, 자, range는 범위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특정 조건을 확인해 볼 데이터의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합계를 구할 조건. 자,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조건 중에 이 예로 든 것은 2000 이상이 되는 숫자를 찾아서 합계를 구해라,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여기에는 숫자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식, 그 다음에 셀 참조,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자, sum range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 해당하는 셀들의 같은 행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썸 레인지를 생략하면 이 레인지 범위 내에 있는 셀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 대장인데요. 요것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에 대한 전체 매출의 합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와야 될 J16번 셀에 함수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sum 함수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동 함수 중에 자동 합계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 함수의 자동 합계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해서 자동 합계를 누르면 결과값이 나와야 될 셀 전체를 다 지정을 해 주는데요. 이때 이미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영역은 무시하고 다시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를 쳐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총 합계가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sum if 함수를 사용해서 각 고객별로 판매액 합계를 따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길동의 판매액 합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먼저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에 함수 마법사를 호출해서 sum if 하고 입력해서 자, 인수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는 조건을 만족할 범위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는 이 전체 판매액 중에서 홍길동에 해당하는 판매액을 판매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테리아는 홍길동의 판매액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홍길동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 하고 써놓어도 되고요. 텍스트로 이렇게 셀을 지정을 해줘도 되겠죠. 자, sum range는 여기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이 고객 중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고객의 판매액 합계를 구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우치 임꺽정 고객의 판매액 총액을 구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워두면은 합계가 구해지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C의 16번 셀, 여기를 찾아보게 되죠. 지금 이 자동 채우기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엉뚱한 곳을 찾아보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레인지 범위는 제일 처음 홍길동 고객의 판매액 합계를 구할 때 절대 참조로 먼저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을 선택하고 함수 삽입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수정을 해줘도 되죠. 자, 여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레인지 C6셀부터 C14번 셀을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채우기 핸들로 다른 고객의 판매액 합계를 구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값이 틀려졌죠. 그러면 임꺽정 고객의 찾아볼 범위 또 역시 고정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여기를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um과 sumIf 함수의 사용법 그리고 실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절대 참조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기본 함수의 두 번째,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입니다.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요. 숫자를 포함하고 있는 셀의 개수, 그리고 인수 목록에 포함된 범위 안에 있는 숫자 개수를 세워주는 게 count 함수입니다. 자, count 함수 중에 count A 함수는 셀 중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만 세고요. 반대로 count blank는 지정된 셀 중에 데이터가 없는 빈 셀의 개수만 세워줘서 그 개수를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고요. count if는 아까 sum if와 마찬가지로 조건에 충족되는 셀의 개수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러한 함수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기본 함수에 속하는 요 네 가지 함수를 같이 알아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함수는 이렇게 범위, 수치라던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올 수 있는 이런 문자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255개까지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B4셀부터 B20셀까지의 안에 셀을 계산해 줘라. 셀의 숫자를 계산해 줘라. 그리고 두 번째 인수도 여기 적용이 돼 있죠. 그 다음에 count A는 그 중에서 모든 셀을 세지 말고 그 중에서 데이터가 있는 셀들을 세워줘라.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위에 count 함수와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count blank 함수도요. 범위, 지정된 범위에 셀을 개수만 씌워주는데요. 자, 이때는 이렇게 인수가 한 개가 오게 되죠.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 있는 빈셀의 개수만 반환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자, count if는 이렇게 인수가 두 가지가 오게 됩니다.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이와 같은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씌워달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보통 목록에서 인수로 지정한 값 count A 함수는 비어있지 않은 셀, 즉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지정된 value에서 지정한 범위 안에 있는 셀의 개수를 씌는데요. count와 count A의 차이는 count는 일반적으로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어서 그 개수를 반환하는 것이고 count A는 셀 안에 숫자뿐만 아니라 텍스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논리값,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셀 때도 사용이 됩니다. 자, 카운트 블랭크는 인수가 범위 하나인데요. 주어진 범위 안에 빈 셀의 개수를 세어서 반환해 줍니다. 자, 카운트 if는 우리 sum if와 비슷한데요. 여기에 range, 범위, 찾아볼 범위죠. 세어볼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지정된 범위 안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셀 것인지 크리테리아에서 조건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주어지고 조건은 30 이상이라고 하는 수식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카운트에 관련된 함수를 알아봤고요.